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읽기에서 존재의 유비 파트 부분에서 일의와 다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워낙 부족해서 그걸 감안하시면서 어, 봐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부족한 수준에서 또 부족한 수준으로 이거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일의와 다의, 이 존재의 유비를 이게 제가 봤을 때 유명론,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명론이라는 보편자 논쟁과 함께 루터가 말한 은혜가 선행되어야 된다, 혹은 어거스틴이 말한 은혜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지주의랑 주의주의,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우리가 주지주의냐 주의주의냐 했을 때 그것을 다 분별하는데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간고사 기간인데 대학원 그 성경 해석학 총론, 윌리엄 클라인의 성경 해석학 총론에 단어의 의미 361페이지인가 2페이지 정도부터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완벽하게 거의 똑같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그리고 존재의 유비, 이리와 다이,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옮겨다가 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그 다음에 수많은 철학자들, 그 다음에 유명론, 보편자 논쟁,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은혜가 선행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삼위일체 논쟁과 관련돼서도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날에서 이렇게 해석학에서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알아두면 좋은 것 같아서, 그러나 제가 다 잘은 못하고요, 부족한 수준 안에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유비, 오늘 나눌 내용입니다. 존재의 유비는 먼저 일의와 다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벌써부터 이제 굉장히 보기 싫죠. 그냥 제가 너무 재미없을까봐 그냥 웃기라고 그냥 얘기하면서 해봅니다. 농담하면서. 이게 근데 사실 별 뜻이 없습니다. 한 이름 한 뜻, 한 이름 한 뜻이고, 다의는 한 이름 다른 뜻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로 이게 뭐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김진성 씨께서 옮기신 범주들 명제에 관하여 입문이라는 그린비 출판사의 책 같은 거에 보면 이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과 그림이 있어요. 이거 동물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과 그림을 뭘로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동물이다, 이 그림도 동물이다, 동물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동물 그림이면 이 그림은 동물이네, 이 그림은 동물 그린 거네, 이 사람은 동물이네 했지만, 여기에 한 이름, 이거 이르와 다이가 바뀌었군요. 잘 됐구나. 네. 동물이다, 한 이름으로 쓰였지만 이거에 대한 의미, 이 동물을 정의하는 이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 그림에서의 동물은,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마음대로 해석을 붙입니다. 이 그림에서의 동물은 왜 동물이냐면, 동물이 갖고 있는 다리가 4개 달렸다든지 풀을 먹는다든지 그런 형상의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 그림은 동물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람은 동물처럼 감각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사람이라면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다른 의미죠. 그러면 일의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사람과 소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과 소에 대해서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동물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도
동물이고 소도 동물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표현되는 동물이라는 의미는 감각한다는 감각하는 존재라 라는 같은 의미까지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다의가 되겠고요. 아래 같은 경우엔 일의가 되겠죠. 그럼 대체 이게 어디 쓰이느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 유비. 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개별자라는 거를 생각을 해요. 용어가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보편 논쟁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그런 기초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개별자들, 그러니까 제가 훨씬 더 좀 쉽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플라톤이 있고요. 우리 선배님들 이름으로 할까요? 좀 더 쉽게. 루터가 있고요. 칼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아름다운 동물도 한번 있다고 해볼까요? 일단 이 정도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터와 칼빈. 그럼 루터는 루터고 칼빈은 칼빈인데, 루터와 칼빈은 둘 다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표현될 수 있냐면 동물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위로 가면 유라는 표현을 쓰고 아래로 가면 종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근데 여기를 최종 종이라고 하고 재미가 없을까봐 지금 굉장히 고민인데 왜냐면 이 유라는 애의 개념이 종들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종은 또 나중에 나눠질 수 있는 애들이 또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나눠질 수 있는 얘네라 하면 우리 선배님들의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은 뭘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루터는 루터일 뿐이에요. 칼빈은 칼빈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최종 종을 여기에 있는 것을 최종 종이라고 합니다. 개별자 바로 위에 표현되는 것.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맨 끝에 있는 거를 최종 유라고 할 거예요. 최종 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볼게. 언제나 아래 종 같은 것이 주어 부분으로, 그리고 언제나 위는 술러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봤지만 루터 위에 사람이 있었죠. 최종 종인 사람이 있었죠. 루터는 사람이다. 여기에 그 아래 부분 여기 사람이다. 설명하는 부분이 수러 부분인데 이게 유예요. 그러면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루터는 동물이다. 이제 그 어감이 좀 한국어에서 좀 약간 동물이다라는 표현이 좀 좋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올라가는 수러 부분, 어떤 것에 대해서 수러로 표현될 수 있는 것에 수러로만 표현될 수 있는 끝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거를 이제 범주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이 무엇이다 라고 부를 때 가장 이것은 항상 무엇이다 라고만 표현되는 끝부분에 있는 거를 범주라고 그러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10범주를 여기다 놓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보면
뭐 루터, 뭐 뒤에 사람, 위에 뭐 동물, 위에 뭐 그 유기체,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있다고 하면 최종유와 최종종, 개별자, 여기에 있는 여기 사이에 있는 것들은 유이면서 종류입니다. 종류. 종이면서 류예요. 종이면서 류가 돼요. 어떤 의미에서 얘는 유기체는 최종 유의 종이 되고요. 또 유기체는 동물의 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3단 문법이 간단히 이제 되잖아요. 루터가 사람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그러니까 루터는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3단 문법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결국에는 이런 일의와 다의를 가지고 어떤 존재의 정의를, 수러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걸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유사함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뭐 아니면 차이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여기하고 많이 나중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막 구체적으로 말을 못했지만 그것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봤던 게 있는데 잘 기억이 지금 정확하게 말할 만큼 기억이 안 나서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봤더니 여기서 이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들이 이렇게 봤더니 최종 유 맨 위에 있는 거 서술될 수 있는 것이 10개예요. 그러면 최고 밑 으뜸 실체, 그러니까 개별자, 그러니까 밑에 칼빈 뭐 이런 분들, 루터, 이런 분들은 많죠. 존재가 많잖아요. 사람들 개개인이 많고 개개인. 최종적으로 서술 수 있는 것은 10개. 근데 이거 10개는 여기 이 책에 의하면 이사고게라는 포르피리우스의 이 책에 의하면 있는 것은 모든 것들에 공통된 한 가지 유가 아니며 모든 것들은 맨 위에 있는 한 가지 유와 관련하여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것까지 읽으면 좀 더 명확할 것 같네요. 포르피리우스의 설명에 따르면 10가지 범주들은 이름만 있는 것으로 함께 불릴 뿐 뜻마저 같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다의죠. 한 이름 다른 뜻. 그래서 그것들은 한 이름 다른 뜻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소는 동물로 불릴 뿐 아니라 동물의 뜻을 함께 갖는다. 다시 말해 그 둘은 한 이름 한 뜻으로 동물이라 불린다. 이렇듯 유는 자신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해 한 이름 한 뜻으로 수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해 10가지 범주들의 유일 수 없다. 그래서 10가지 범주들 자체는 그냥 그거 자체로 이제 따로 10가지로 있고 그것에 또 위에 있는 유는 없이 이 10개를 최종 유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인데 코넬리우스 반틸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을 읽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느꼈던 게 뭐냐면 각 모든 존재의 유비에서 설명할 때는 각 존재가 모든 어떠한 무언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분유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이것이 되지 않나. 이 원래 각각의 갖고 있는 형상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다 합치면 원래 어떤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가 왜 좀 더 명확해진다고 개인적으로 느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되게 다양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붙여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 예시는 좀 약간 굉장히 거칩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막 틀리게 그냥 단순 무식하게
좀 하는 편인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자, 이거를 하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하나, 이걸 온전한 하나라고 해보면, 각각의 것들은, 각각의 것들, 이거는 이것과 이것의 공통된 한 이름 한 뜻이면서, 또 한 이름 한 뜻이지만, 이거는 또 여기에 그 안에 차이를 또 갖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또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되지만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바깥에 봤더니, 이 그림을 이렇게 더 그려야겠네요. 바깥에 봤더니 얘 하나 이렇게 그 최종적으로 얘도 이렇게 커다랗게, 아니면 얘도, 그럼 전체는 어디 있느냐? 이 전체는 모든 부분들 속에 있다. 전체는 모든 부분, 이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있을 때 이거 안에 존재가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유네즈실론이라는 거에 혼자 괜히 자꾸 꽂혀서, 이래서 이것이 정말 무엇인지, 이것이 정말 무엇인지는 물자체라든지 본체는 알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의 사고 구조는 언제나 이 수러 부분, 범주죠. 범주와 결합된 것만을 인식할 수 있고, 이 온전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는 또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하고도 또 연결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보편 논쟁에서 또 이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는, 이제 보편 논쟁에서 보편자들이 존재하느냐는 아까 전에 나눴던 개별적인 존재들을 다시 이제 묶어주는 어떤 종, 그 다음에 종과 종들이 있으면 얘는 종이면서 유저, 이거는 최종 종이고, 여기에 하나 더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종이면서 유인데 이건 종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하냐 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또 그 철학자들이 뭐 실제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말한 게 있어서, 이거가 보편 논쟁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영역 중에 하나구나.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것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주어 부분이라는 부분과 수러 부분이라는 부분으로 주지주의와 주의주의가 둘 다 아니고 은혜가 선행해야 된다. 이 부분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당시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루터가 의지를 갖고 의지를 갖고 믿었다. 루터가 잘 알고 믿었다 라고 했을 때, 주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이 실체가, 저는 여기다 실체라는 표현을 할게요. 이 실체가 어떻게 했더니
구원이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이 실체를 저희는 뭐로 보냐면 죄인으로 보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죄인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가 없구나. 로마서에도 잘 나오죠. 1장이든 3장이든. 그렇다면 뭐 해야 되냐? 은혜가 선행해야 되구나. 은혜가 선행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여기는 주의주의. 아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 여기는 주지주의.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이 주어 부분에 있는 이 존재가 죄인이라면 이것에 열심히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도, 이것이 잘 아는 것도, 둘 다 이것이 전적 타락이어서 안 되는구나. 은혜가 선행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라고 봤을 때 여기서 항상 순서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사람들이 이제 다퉜던 게 뭐가 있냐면,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봤으면 어떤 주어 부분에 있어서 수러 이쪽에서 이거를 거절하고 은혜가 선행해야 된다 보면, 그리고 이 은혜는 복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이게 뭐 코넬리우스 반틸 선생님께서 그리신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제 식으로 더 바꿔서 말을 해봅니다. 김재성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이제 시꺼먼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하시고, 근데 이 계시를 하셔도, 우리가 계시하셔도 해석하는 우리의 지식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하시고 이것을 조명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 관계 회복이라는 식으로 보면, 소통과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이라는 의미로 보면, 이거 지금 안 되는데 지웠네요. 이게 뭐든지 먼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동시적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동시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복음을 듣고 동시적으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내가 회개를 했더니 구원이 중생이 있었다 라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선행하는 은혜 뭐냐? 이 말씀이 내게 계시되고 그 조명됐을 때, 그릴 때 중생과 소명은, 그리고 칭의와 뭐 양자와 뭐 성화, 견인, 영화는, 이런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믿음의 회개의 반응을 이거는 항상 그러네요. 반응이라는 건 뭐가 있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선행하고, 이거는 반응이 동시적이지 않다면 그래도 나중에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청교도를 절대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행위 언약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위 언약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의미에서 우리 뭐 루터가 말했다는 그 당시에 뭐 또 유명론 논쟁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거하고 미루어서 짐작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주어부에 해당하는 어떤 실체가, 존재가 전부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그것이 준비한다든지 그것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로 한번 코넬리우스 반틸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읽기 존재의 유비 부분에서 일의와 다의 부분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오늘날 해석학 교재에서까지도 어떻게 사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명론, 보편 논쟁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거구나, 그런 기초적인 지식,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뭐 에우노미우스 논쟁, 뭐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도 나중에 좀 기초 지식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루터가 당시 이제 그 보편 논쟁이 있던 그 당시에 나왔을 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만 되는구나, 은혜가 선행해야 되는구나, 어거스틴이 말했던 은혜가 선행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그 맥락에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철학자가 아니어서요, 뭐 이런 범주들 명제에 관하여 인문 이사국에 뭐 이런 거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제가 코넬리우스 반틸 수준으로 뭐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많이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류가 많을 것 같거든요, 자신이 없어서. 그러면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